박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안녕하십니까, 박수종입니다. 3월 16일 금요일 뉴스 정면승부 시작합니다. 일자리가 정부 정책 가장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변수로 보이죠. 문재인 대통령도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여러 번 강조한 듯 보입니다. 김동연 총리도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4조의 추경을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지원 대책으로 사용하겠답니다. 소득세도 5년간 면제하겠다지요. 청년 일자리는 4조 원의 지원을 받고 소득세 면제를 받으면 중장년층도 같은 혜택을 받게 됩니까? 경제에서는 희소한 자원의 분배를 시장에 맡깁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해결하라는 거죠. 하지만 완전히 성공 못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관여를 하죠. 그 관여 중 노동시장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방법이 뭘까요? 기회의 평등, 경쟁의 공정,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그건 제도와 시스템으로 되지 않을까요? 교육제도, 노동시장의 유연성, 직업귀천에 대한 국민들의 가치와 의식, 사회 안전망, 이 모든 것들이 제도와 시스템으로 오밀조밀하게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런 소통은 오랫동안 걸린다는 시간을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데서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얘기는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뉴스 정면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소식입니다. 이정미 대표가 정의당이죠. 지난해 무한도전에 출연했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알바 인권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고객의 갑질로부터 사용자가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잠시 후에 어떤 법안인지, 앞으로 우리 아르바이트하는 많은 분들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직접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고요. 바른미래당 청년들에게 정치 참여 기회를 확실하게 제공하겠다. 이 광역의원 비례대표 청년 우선 추천제를 도입합니다. 2부에서는 바른미래당 선거기획단의 이준석 위원 전화 연결해서 이와 관련된 내용 자세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무역 협상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그랬죠. 이것도 무슨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백악관은 진짜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는데 속내가 뭘까요? 속내야 다 아는 거죠. 하지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저희들이 또 한번 참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3부에서 전문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개건연구위원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금요일 4부는 정치하는 엄마들 시간이 있죠. 장하나 공동대표와 함께 사회 전반에 퍼진 미투 운동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저희들이 조금 전에 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알바 인권법 통과되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회의에 무한도전에 출연해서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가 TV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이 약속을 했습니다. 과연 이 내용에는 어떤 법안이,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고 또 앞으로 아르바이트하는 많은 분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한번 직접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정미입니다. 네. 소위 통과됐다고요? 알바인권법안? 네, 아직 상임위와 본회의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법안 소위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네. 이 법안이 실현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이 법안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설명 좀 주시죠. 지금 우리 사회의 고객 응대 업무가 굉장히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예. 직접 대면을 하거나 혹은 전화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네. 이런 노동자들이 고객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 각종 어떤 부당한 행위로부터 시달림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그 보호 대책이 전혀 없고 심지어는 사업주가 오히려 그 고객으로부터 부당한 행위를 당하는 노동자들을 오히려 뭐라고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이렇게 왕왕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부터 우리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법률을 제가 개정안을 냈고 이게 통과가 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노동자가 고객으로부터 폭언, 폭행 등의 부당행위를 당했을 경우에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업무를 일단 중단시키고 고객으로부터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담당자를 교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요. 그리고 정부는 고용노동부령을 통해서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이런 권리가 있다는 점을 표시한 안내문을 사업장에 부착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내문을 통해서 노동자도 나에게 이런 권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또 고객분들도
내가 이전처럼 함부로 그렇게 노동자들을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환기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소위 방금 말씀하신 내용, 그때 무한도전에 나왔던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진상 고객이 알바생에게 또는 알바분에게 어떤 뭐라 그럴까요? 상당히 인권적으로 혐오감이 있는 그런 내용의 주문을 하거나 말을 할 경우에 알바 인권법에 따라서 그런 상황에서부터 격리를 시켜야 되고 그리고 어떤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치료도 같이 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돼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고객 대 노동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 인격을 판매하는 사람은 아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네. 노동자들이 고객들에게 부당하게 서비스를 했다면 그 노동자들을 이 매장에서 내보내겠지만 또 고객이 노동자에게 그런 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는 고객을 내보내겠다라고 했던 한 도시락 업체의 이 안내문에서 제가 여러 가지 좀 모티브를 가져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뭔가 법률적으로 정해서 우리 사회가 고객도 노동자도 다 인격적으로 좀 동등한 주체라는 것을 인식하게끔 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런 취지로 법을 만들게 됐습니다. 네. 어쨌든 이 법안이 소위를 통과됐지만 앞으로 2단계를 거쳐서 입법화가 된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 법안을 알고 계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 사회가 상당히 발전하는 속도도 빠르고 뭐라 그럴까요? 시장의 이 변화 속도가 상당히 빠른 가운데서 이 정신 노동자분들에 대한 소위 또 인권 이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는 점점 더 많은 노동자들에게 어려움을 발생을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제정안도 지금 내놓은 상태입니다. 예전에 이제 생산직 노동자들이 컨베이어 벨트에서 그냥 뭐 기계와 일을 하는 이런 시대가 많이 벗어났고 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마주쳐서 일을 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서로 인격적으로 충분히 존중할 수 있는 공동체 이것이 보장이 되어야 노동자들이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서 또 질병도 상당히 많이 앓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말씀들 듣고 보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법안 내용들인데 이걸 법으로까지 만드는 정도가 되면 우리 사회 속에 이게 무의식적으로 박혀 있는 뭐 미투도 그렇습니다만 이런 아주 뱅패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다 본 그 중에 하나가 사실상 뭐 저희들이 말은 이렇게 나누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고객분들이 알바하는 분들에게 그런 말을 했을 때 이런 분리 현상이나 여러 가지 또 점주가 나오셔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그 점주마저도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 이런 말싸움에 말려들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우리 사회가 고객에게 과잉 서비스하는 것으로 인해서 뭔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그 예전 지금 현대 사회에 맞지 않는 봉건 시대나 있었던 고객은 왕이고 그리고 거기에 서비스하는 모든 노동자들은 마치 노예처럼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상당히 지금 우리 사회에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 불편합니다. 이제까지 익숙했던 방식으로 계속 사는 것이 편리할지는 모르지만 그 사이에 많은 노동자들이 병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촛불혁명이 그런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부당한 것은 거부할 수 있어야 하고 뭔가 이제는 서로 상식적인 사회로 나가자라고 하는 이런 흐름들을 반영해서 처음에는 약간 불편하시더라도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이런 식으로 갑질을 용인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것을 고객도 또 사용주도 노동자들도 함께 깨달아가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호수에 저수지에 갇혀있는 물이 터지기 전에 호수에 물을 잘 가둬놔야 되는데 이게 터지고 나면은 아무런 뭐 대책도 없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어릴 때부터 교육 문화를 통해서 성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인권에 대한 문제도 교육으로 이어져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노동 문제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어제 정부가 청년 일자리 대책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죠? 3년간 중소기업 취업한 청년들에게 1,000만 원 이상 지원하겠다는 대책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게 이제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추경 편성에 대한 요구가 지금 다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석 달 전에 예산안이 통과가 됐는데 그러면 우리 정부가
석 달 이후에 있을 일에 대한 이 대비도 제대로 돼 있지 않았나. 예. 그리고 이 청년 실업 문제가 상당히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였는데 예. 석 달 전에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았나.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먼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내놓은 일자리 대책이 정말 이렇게 실효성이 있는 그런 대책인가에 대한 네. 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단은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는 우리 사회의 어떤 불평등한 구조를 극복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우선적으로는 출발선이 다른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고 네. 그래서 저희가 청년사회 상속제와 같은 이런 법안을 추진하자라고 어저께 이제 그저께 심상정 의원이 대선 공약을 법률로 이제 책임지고 발의를 한 상태인데요. 이런 예. 것들이 좀 심도 깊게 논의가 된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이게 중소기업에게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지원을 하겠다라는 대책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주지 않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네. 임시적으로 이것을 지원하다가 지원 기간이 끝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중소기업의 임금 지불 능력 자체를 높이기 위한 좀 더 포괄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네. 위해서는 원하청 간에 이 불공정한 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조금 더 특단의 대책이 나오면서 예. 이 문제가 추진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더 핵심적으로는 우리 사회 민간 대기업이 그동안 성장의 과실은 상당히 많이 가져갔지만 네. 청년 일자리 너무 안 만듭니다. 그런데 그거를 사기업이 안 만드는 걸 어떻게 하냐, 나 몰라라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 이 청년 의무 고용 할당을 민간 기업에까지 일시적으로라도 좀 실행하게 해서 기업이 성장한 만큼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는 책임도, 사회적 책임도 함께 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함께 논의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기업이 1년에 평균 2만에서 3만 명가량 신입사원을 모집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삼성기업 같은 경우에 수년 동안 상당히 많은 기업 성장이 있었지만 그 예. 기업 성장에 걸맞는 청년 일자리를 몇 개나 만들었나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훨씬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는 책임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제도로 강제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청년 의무 고용 할당 이 법률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현대자동차 이런 대기업들은 지금 투자를 8조씩 4조씩 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자동화된 상태에 상당히 투자가 많이 된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제조업의 일자리 수는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고 중소기업과 말씀하신 하청이나 재하청 이쪽은 내수 중심의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지방에 주로 많이 있고 그다음에 근무 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가기를 좀 꺼려하는 상황이고 그러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재하청 구조도 하나의 문제가 되지만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근로 환경도 한 번은 짚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모든가 대기업이 제대로 원가를 쳐주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런 문제는 물론 당위적으로 있습니다만 다른 추가적인 문제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하나의 문제에는.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예. 대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희생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었다, 그동안. 온 국민이 희생하고 있죠. 환율만 하더라도.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화성 불공정 거래를 바로잡는 것 뿐만 아니라 함께 노력해서 형성된 이익을 네. 중소기업들과 공유할 수 있는 이익 공유제 같은 것들도 좀 이제는 추진할 때가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민주평화당하고 공동교섭단체를 추진하시는데 지금 좀 상황이 어떻습니까? 정의당은 내일 전국위원회가 있고요. 예. 지난 한 일주일 동안 이 문제와 관련된 당내에 다양한 토론과 논의가 있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게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이기 때문에 네.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우려들도 많이 표명을 하고 계시고 네. 한편에서는 당이 좀 더 적극적인 원내 역할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내일 전국위원회에서 일단 민주평화당하고 어떤 공동교섭단체를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협상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승인받는 회의가 있을 거고요. 네. 거기서 만약에 이것이 통과된다면 민주평화당하고 이제 공식적인 협상에 돌입하게 되는 것이다. 예.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외람되게 잘못하면 소탐 대실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지방선거가 이제 코앞인데
정의당이 갖고 계시는 정체성의 문제가 자칫 조금 희석이 된다 그러면 많은 지금 지지자분들 중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목소리도 좀 들어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 지금 방면으로 의견들을 수렴을 하고 있고요. 네. 금방 이제 말씀하셨던 소탐대실이라고 하는 것이 예. 사실 이 그 교섭단체를 우리가 만든다고 해서 예. 어떤 물질적인 이득이나 물론 그렇죠. 당의 어떤 정치적 이해에 어떤 다른 어떤 이득이 이렇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네. 지금 국회 안에 보수 야당이 2개나 교섭단체가 늘어나면서 안 그래도 국민들이 지금 국회를 보면 답답한데 모든 개혁 과제가 국회 안에서 지금 스톱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오히려 정의당이 지금 이 교섭단체를 고민하고 있는 것은 네.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의 방향을 예. 좀 제대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예. 그리고 우리들이 보호하고 대변하려고 했던 분들의 네. 어떤 법안들을 예. 제대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정의당의 이익은 철저히 국민의 이익에 근거해서 당연히 그러시겠죠. 네. 예. 방금 개혁적이라 말씀하신데 그 결국은 개헌에 포함이 돼야 될 건데 개헌 내용은 어떻습니까? 정의당은 이미 개헌안에 대한 그 발표를 5당 중에 제일 먼저 지금 내놨고요. 예. 그리고 또 며칠 전에 그 심상정 헌정특위위원장이 이 권력구조와 관련돼서 또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네. 대통령도 지금 이제 개헌안에 대해서 어떤 안을 갖고 추진할 것인지를 얘기를 하게 될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제1야당도 오늘 그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우리는 좀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대충 내놓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빨리 국회에서 예. 5당의 원내대표와 그 헌정특위 책임자들이 모여서 네. 최대한의 어떤 합의점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예. 지금 이제 안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속도를 더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바쁜 또 봄이 된 것 같습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였습니다. 2부로 오겠습니다.